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네, 니로 EV를 들고 왔습니다. 네. 니로 EV가 코나 EV에 못지않게 인기가 좋은데 네. 사전 예약은 약간 좀 떨어졌다 그러죠? 코나가 대기 수요를 싹 가져가는 바람에. 네네네. 근데 니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니로가 코나보다는 좀 더 큰 그죠. SUV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SUV의 실용성에 더 초점이 맞춰진 차고 네. 우리나라의 사정에 좀 맞게끔 설계가 된 차입니다. 코나는 아무래도 유럽 시장을 좀 겨냥한 느낌이 작죠? 좀 나는데 네. 네. 그리고 거동적인 측면이나 이제 서스펜션 세팅도 좀 단단하게 조여져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과는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좀 가미가 됐었었는데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네, 정도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편안한 승차감, 네. 그래서 좌우 롤이라든지 상하 바운스가 코나에 비해서는 조금 느껴지는 그런 세팅이 적용되어 있는데 서킷에서 어떤 거동을 보여줄 것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2차 포장 전에 네, 그 여기저기 공사하느라고 네. 흙이고 이게 막 다 있으니까 네. 그냥 거동만 보는 정도. 네. 그렇게 주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차가 차주분께서 차를 뽑자마자 네. 주행거리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본인도 아마 시운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시승을 먼저 하라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180km입니다. 예, 지금 포천까지 왔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받으실 네네네. 때 100km가 안 되셨던 거예요. 받았을 때 65km였습니다. 네. 누적거리가.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냄새만 맡고 보내주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감은 뭐 여유 있습니다. 네, 뭐 네. 전기 모터 특징이 네. 전원이 걸리자마자 네. 최대 토크가 바로 발휘가 되고, 그리고 또 전기 모터 특성이 고회전에서는 토크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거는 동출력이기 때문에 네. RPM이 높아지면 토크가 떨어져요. 그렇죠. 네. 네네. 토크는 회전수에 비례해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회전 영역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이제 그 변속기를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뭐 이런 시도들, 그냥 고회전 영역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특성을 좀 알고 네. 예, 이제 한번 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살살살살 도는데도 네. 코나보다 좌우 롤이 좀 커요. 네. 예, 그리고 바운스 컨트롤이 네. 조금 코나에 비해서 확연하게 스포츠 쪽보다는 컴포트 쪽으로 네. 예. 좋게 말하면 편안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거동이 빠릿빠릿하진 않고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네. 지금 요 정도 속도에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좌우 롤이 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코나보다는 네. 언더스티어가 예, 분명하네요. 언더스티어도 분명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뭐 앞쪽으로 확 쏠리는 건 아닌데 밸런스를 잡아 나가면서 바운스 컨트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차가 약간 옆으로 밀려요. 후진동이 있는 예, 듯한 예, 예. 느낌이죠. 네. 그래서 타이어가 빨리 소리를 냅니다. 네. 지금 이게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MX V4. 네, 사계절 네. 모델이죠. 이게 접지가 그렇게 나쁜 타이어는 아니에요. 네. 거동에 있어서 비명을 빨리 질러대거나 접지를 빨리 놓치는 타이어는 아닌데 네. 지금 타이어가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타이어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우스 컨트롤이라든지 롤 제어가 스포츠성에 안 맞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코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입장에서 월드카의 개념으로 네네. 전 세계 특히나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을 했다면 네. 얘는 유럽이나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니로는 확실히 국내 시장을 겨냥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MPV 수요를 확대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내고 차 자체가 많이 밀려요. 코너를 쫙 잡아가지고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타이어가 싹 살짝 옆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밀리죠. 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서스펜션 자체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편안한 특성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횡지를 받았을 때 그 횡지를 버텨내는 힘이 다시 말하면 이제 코너링 포스, 사이드 포스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SUV가 이 정도예요. 그냥 보통 뭐 스포티지라든지 우리가 그냥 그 공도에서 거동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네.
대부분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거동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를 여기 들고 왔을 때 얘보다 모자라다는 거를 지금 명확하게 판단이 안 쓸 정도로 네, 뭐 그 레벨은 만족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UV에 잘 세팅된 SUV가 네. 요 이 정도 정도예요. 움직여요. 딱 네, 요 이 정도 정도예요. 움직임인데 네. 아마 코너를 가지고 왔었으면은 코너를 잘 돌아 나갔을 네, 거예요. 훨씬 날렵했겠죠. 롤 제어도 좋고 네. 후진동도 잘 잡혀 있고. 네.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전기차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차이 격차가 있어요. 서스펜션을 코너에 비해서 좀 무르게 네. 그러면서 약간의 진동을 허용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좀 차이 나네 이 정도고 네. 이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 서킷에서는 분명하게 느끼죠.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의 세팅은 스포츠 주행을 아주 깔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체가 뭐 후진동이 있거나 뭐 바운스 컨트롤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정감을 상실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접지를 뭐 코너에서 놓치거나 아니면 뭐 언더로 인해서 튀어나갈 것 같거나 그리고 성격이 계속 변화되거나 뭐 이런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스포티지나 뭐 우리 소렌토 공도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배를 여기 들어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요. 그렇죠. 100% 공도라는 게 우리가 100% 운전을 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니까 살짝 네. 코너를 파는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의 언더스티어가 심한 언더스티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네. 어느 정도의 언더스티어냐면은 흔히 교과서에서 그 뉴트럴이나 오버스티어보다 언더스티어가 안전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딱 그 정도의 언더스티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약한 언더는 사실 아닌데 안전을 위해서 뭐 요 정도 언더를 만들어 놨구나 하고 네. 용인되는 정도고요. 그래서 약간의 언더스티어이기 때문에 하중 컨트롤을 하면 네. 그 언더스티어를 극복하고 뒤가 살짝 흐를 수도 있는 정도인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서킷이기 때문에 네. 그 회생제동을 3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네. 3단계로 회생제동이 제일 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악셀을 살짝 떼면 주행 중에 코너링 중에 자 갑시다. 코너링 중에 악셀을 살짝 떼면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예. 악셀을 떼면 하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네.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실리면서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세한 언더스티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라 그러면 굉장히 나쁘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기 쉬운데 그런 언더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차의 성격을 K5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소렌토에서 네. 기아가 롤을 잘 이용하면서 밸런스를 잘 가져오는 브랜드다.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을 밸런스 있게 잘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A2B 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 거지 서킷용 차 서스펜션을 세팅을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서킷용으로 대입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스포츠성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A2B 카로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활용하는 어떤 SUV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후 밸런스라든지 서스펜션 조율이 잘 돼 있어요. 네. 괜찮게 돼 있습니다. 나루면 말을 잘 들어주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언더가 안전을 끌어내는 정도. 네네. 그리고 운전자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실제 거동에 영향을 주는 언더라기보다는 네. 충분히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거슬린다는 게 서킷 돌아서 타기에는 롤이 좀 너무 크고 네. 마우스 컨트롤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후진동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동을 만들어낼 때 운전자가 굉장히 신경 쓰이죠. 네. 그리고 거슬리죠.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이거 서킷에서 가져오는 차는 절대 아니고 또 우리가 코나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있네. 네. 코나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죠. 네. 분명히. 네, 그 모터 브레이크로 들어갈 때 앞바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안전한 거죠. 언더스티어가 그게 이제 제조사에서 흔히 하는 세팅이고요. 네. 또 그게 일반 운전자들에겐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트럴이 저희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른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 즐길 줄 아는 분, 스포츠 운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네. 거지. 네. 일반 운전자분들에게는 그게 거슬리고 더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버스티어 나는 건 더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조금 있는 모델이 오히려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얘가 이제 다루면은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이 롱콘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파고 예, 들고, 지금 파고 들고. 악셀 밀고 파고 예, 파고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살짝 악셀 컨트롤에 따라서 네.
코너를 파고든다는 거는 언더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언더가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속도에서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이제 의도한 대로 만들어낸다. 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밸런스라든지 세팅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공도에서 일반 도로에서 이용할 때는 안정감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쉐보레 볼트 할 때 차 네. 거동 무시하고 회생 제동을 막 걸어버리면 네. 우리 빗길에서 언더스티어를 밀려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 이거 사고 날 타이어가 뻔했잖아요. 특히 또 쓰레기라.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무식하게 회생 제동을 상황 무시하고 막 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동에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타이어의 공도 있죠. 네. 연비 양상을 목적으로 한 그 에너지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거동 접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접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언더가 빠지면서 후미가 돌아나갈 때 잘못하면 스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 나거나 언더로 처박거나 언더스티어로 옆으로 쫙 네. 밀려나거나. 그 언더로 처박히는 거 저희가 몸소 보여드렸고요. 네. 오, 이 타이어 쓰레기. 타이어 완전 쓰레기네. 아씨. 지금 차대 밸런스에 비해서 타이어가 굉장히 안 좋아요. 타이어 접지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 이 웹그립이 너무 안 좋은 타이어입니다. 정말 그때 위험했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위험했더라고요. 아찔해서 한 차선을 네네.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보다는 네. 전기차라고 해도 네. 그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뭐 돈 아끼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탈 거예요. 또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를 왜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쓰냐면 이게 이제 회생제동 기술도 그동안 좋지 않았고 네. 배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주행거리가 그동안 막 길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든 늘리려고 네.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400km 근접하거나 넘어가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에너지 세이빙 접지 안 좋은 타이어 위험하게 네.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사계절용 접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네. 뭐 연비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러면서 뭐 정숙하고 뭐 이런 네. 특성의 타이어가 또 매칭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다가 뭐 스포츠 타이어 넣는 건 좀 오바스러운 거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그럴 있겠지만 수 있죠. 네. 또 차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쉐린 PS4 네, 정도면은 아주 거동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PS4가 오버일 것 같습니다.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서스펜션이 조금 더 무르기 때문에 네. PS4나 이런 거를 꼽기에는 이 차하고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서스펜션의 부담이 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노화라든지 밸런스가 오히려 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후진동이라는 게 어차피 뭐 설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살짝 울렁거림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립이 좋아지면 그 울렁거림이 커져요. 커지죠.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데일리로 타고 가정용으로 탄다면 그런 스포츠 타이어를 꽂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스포츠 타이어 꽂으려면 차라리 코나를 사시는 게 나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두 차가 성격이 되게 명확하네요. 근데 기아하고 현대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뭐 적절한 세팅이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성격이 같아 버리면 팀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격이 달라 버리니까 나는 스포츠성이 좋은 전기차로 갈래 하면 코나로 가시면 되고 네. 나는 스포츠 운전이 뭔지 모르겠어. 좀 더 편안하고 네. 우리 식구들이 탈 거야. 뭐 스포츠면 축구, 야구 아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부드러우면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거 거동을 가지고 와서 차의 특성을 보는 거지, 얘가 지금 롤이 크고 후진동이 좀 있고 마우스 컨트롤이 별로라 그래서 뭐 세팅이 진짜 후졌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이 네.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코나랑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때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시라.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밸런스가 좋고 코나가 뭐 거동이 좋다더라. 네. 그러면 미로가 나왔는데 난 미로를 그럼 그 목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그런 분은 코나 전기차가 맞고요. 근데 코나 전기차가 난 거동 필요 없고 좀 편안하게 좀 더 일상 영역에서 애기들 태워야 되고 네, 네. 예, 또 우리 내무부 장관님 또 네. 승차감 안 좋으면 그렇죠. 뭐라고 하시니까. 예, 막 불을 쏘시니까 네. 나 그거 싫어하시는 분은 밀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좀 더 많은 소비자를 어떻게든 포용하려는 뭐 그런 몸짓이라고 보는 거죠. 고객층의 캐파를 풀려고 했나 보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네, 해서 네. 좀 더 젊고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하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차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수요는 코나가 작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식구들 좀 데리고 다녀야 네, 되고. 애기들도 좀 있고, 네. 가족하고 같이 다니면서 차는 좀 편안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네. 공간도 좀 최소한 아무리 작은 SUV라도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네. 분들, 짐도 좀 싣고, 이런 분들에게는 니로, 네.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스포츠성은 코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네. 서킷에서의 거동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재밌게 네. 타지는 못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SUV 가져오면 다 이래요. 이래요? 예, 네. SUV들은 뭐 댐핑 스트로크가 길고 네. 바운스 컨트롤 별로 안 좋고 롤 제어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현대가 i30나 코나나 밸런스에서는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네. 그 이상의 모델에는 전륜에만 지금 쪼여놓는, 전륜의 롤강성만 좀 이렇게 강하게 해서 네. 소비자로 소비자로 하여금 이 차가 단단하구나 하는 느낌만 살려놓는, 네. 아직까지는 중형 이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컴팩트 라인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중형 라인에서도 그런 필요가 또 대두가 되면 바꾸겠죠, 뭐 세팅을. 그렇죠. 뭐 못 바꿔서 지금 차의 성격이 아니라 안 바꿔서 시장성을 보고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니까. 아,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쪼여서 차가 스포츠성을 확보하게 하는 건 쉬워요, 사실. 이거는 그 애프터마켓에서도 얼마든지 튜닝 가능한 그렇죠. 그 스킬이기 때문에 네, 네. 제조사에서 롤 강성을 없애고 뭐 바운스 컨트롤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서스펜션을 가지고서는 조율을 하는 어떤 그 스포츠성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좋은 밸런스와 좋은 코너 리포스를 만들어내는,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 저기 이제 직선 나오니까 이게 힘이 좀 있으니까 네. 풀악셀 한번 해보죠. 네네. 직선에서 속도가 얼마 나오면 네. 꽤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가 헤어핀들이 많으니까 네. 인제처럼 배터리가 훅훅 달지는 않았네요. 네. 지금 130, 140, 150, 160. 네. 자, 브레이크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좀 일찍 밟았습니다. 네. 얘 제대로 타면 165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얘의 네. 최고 속도가 네. 178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그게 실제 GPS상에서는 한 170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계 속도가 거의 GPS 속도라는 170 될 거예요. 지금 이 계기판 오차를 보니까 3-4% 정도 나는 것 같아요. 100km 기준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속까지 저 직선이 굉장히 짧거든요. LS500 하이브리드가 네네. 우리가 그때 몇 킬로까지 나왔죠? 177까지 나왔습니다. 177. 네네. 네, 거기보다는 좀 못 미친다는 네네. 거죠. 네. 1600, 700km 정도 되고 네네. 200마력밖에 안 되니까. 썩개 상태도 온전치가 않고 네. 거리도 그렇게 700m 정도 된다 그래요. 저쪽 네. 거리가. 네. 코너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좀 재밌네요. 이거는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성격이 같았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모양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한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특성 자체도 좀 변화를 줘야 네. 철수 아빠, 영희 아빠 네. 두루두루 관심을 갖겠죠. 근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네. 전기차를 많이 안 만든단 말이에요. 네. 보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려면 이제 배터리 가격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정화가 되긴 해야 되는데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중반 그렇죠. 내서 40대 중반까지 네. 아직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작은 걸 또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게 30대를 겨냥한 차 같고 네. 코나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초반 네. 이런 젊은 층, 활동적이면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20, 30대를 그렇게 해서 잡아내겠다. 네. 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새 차를 저희가 조져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회생 제동을 맥스로 활용을 하고 네. 살짝 브레이킹만 보태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최고속이나 어떤 뭐 이런 면에서는 약간 더뎌 보이는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회생지동을 최고로 걸어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죠. 배터리가 절반까지 쓴 것 같죠? 네, 서킷에 네. 들어오기 전에 네. 주행 가능 거리가 300km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216이 됐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근데 이게 또 공도로 나가면 또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거동을 알아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코나 EV는 20대 중반에서 30 초반에 어떤 활동적인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서스펜션이 세팅이 되어 있고, 네. 니로는 이제 30대 중반 네. 이후에 가정을 좀 꾸려서 네. 애기도 좀 있고
가족들과 같이 편리하게 MPV 네. 형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롤을 조금 허용을 하고 상하 진동을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승차감을 좀 더 끌어올린 네. 그런 모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는 건 다시 말하면 스포츠 보동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승차감 분은 서로 쪽에서. 예. 상극의 관계거든요. 예, 이렇게 뭐 보면. 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팅을 통해서 고객층, 타겟층이 다른 어떤 상품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코나 못 샀으니까 나 스포츠성 좋은 전기차를 니로로 대신해야지 하시는 분은 아, 그러면 조금 실망하실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네. 계속 코나 기다리시고요. 코나 보고 야, 뭐 뒷자리 왜 이렇게 작아? 네네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이거 사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아마 현대 기아의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네. 상품 겹치지 않게 해서 팀킬하지 말자. 네. 서로 고객의 풀을 넓히자. 네. 뭐 이런 성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대 코나랑 얘랑 니로랑 두 대를 합쳐놓고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고객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거죠. 넓어지죠. 네. 네, 교집합이 너무 많으면 네. 안 좋아요. 다양하게 이제 맛을 좀 바꿔야죠. 네. 짬뽕하고 짜장면이 같은 맛이면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단 말이에요. 코나에 비해서 한 한 150만 원? 네, 네, 네. 그 정도 비싼데 아무래도 차가 커지니까 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차 커지면 무조건 비싸져요. 니로 EV 네. 저희가 시승을 해본 결과 일상적인 영역에서 좀 더 편의성이 강조된 네. 전기차라는 점, 그 점을 감안하시고 이 차의 구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SUV만큼의 성능은 갖추고 있지만 코나 때문에 코나가 막혀서 열로 돌아서시지는 마시라.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스포티지를 서킷에 안 가져와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스포티지랑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정도. 네, 뭐 모자라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